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5월 24일 화요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이렇게 좀 하락하는 시장에서 오늘 시장 시황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좀 특징 섹터, 강세 섹터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시장 전망 이런 것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내일 급등 종목이 뭐가 있을지. 요즘은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보는 종목들이 곧잘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터졌던 종목들, 슈팅 났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1.6%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2600선은 간신히 지키긴 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분 싹 다 반납하는 저점까지 거진 다가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 초반부터 약세 출발 보합, 그 다음에 계속 낙폭 확대 이어지면서요. 오후 들어서부터 추가적으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거의 개인들만 매수 확대했고 나머지 기관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 확대해 보이면서 무려 1.6% 하락 마감했어요. 결국에는 2600선은 그래도 간신히 지켰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는요. 코스닥 지수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출발은 마이너스 0.3% 하락 출발을 보였고요. 무려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개인들만 순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들은 매도 확대, 외인들은 매도세 보이다가 매도 축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쨌든 낙폭은 더 컸다. 개인들만 순 매수세 보이고 낙폭은 더 컸다.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860포인트는 지켰어요. 다행히도.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상승분을 싹 다 반납하면서 추가 하락 여지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저께 올라간 게 거의 페이크 모션처럼 이런 식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럼 특징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 섹터가 좀 강세였어요. 오늘 좀 짚고 넘어가게 2300개 종목이 있잖아요. 시장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 정도로 20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나머지 200개, 300개 종목만 상승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하락이 엄청 압도적으로 우세한 시장. 다 하락했다. 딱 이 몇 개 빼고는 다 하락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개 중에 300개만 올랐어요. 그것도 야금야금 올랐고 특히나 좀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6개 쪽이었습니다. 6개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수출 중단 또 나왔습니다. 닭고기 수출 중단. 내수시장이 먼저죠. 국내 닭고기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요. 수출 중단하면서 마니커, 그 다음에 하림, 치킨과 관련된 닭고기와 관련된 업종이 오늘 두각을 나타내면서 처음부터 강세 출발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 해외 건설 쪽도 일부 정도 오르긴 했지만 크게 강세 시장은 아니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그래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천연가스 관련주도 강세 보였다가 차익 매물 다 쏟아냈고요. 그 다음에 탄산 관련주도 올랐다가 다 쏟아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쏟아내는 상승 이후에 다 폭락하는. 그나마 좀 로봇 관련주가 오늘 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로봇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한 급등 나왔다가 다시 막판에 물론 매물들이 나와서 다 쏟아내는 흐름 보였지만 강세 섹터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특히나 좀 하락 섹터는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특징적인 하락 섹터라고 볼 수도 없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그냥 다 하락했다. 그나마 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일부 자동차 부품 있죠. 이 관련주 중에서 일부 현대차, 현기차 관련된 거 혹은 애플카와 관련된 옛날에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애플카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얘네만 테마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었고요. 좀 강세가 좀 유지되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26일날 우리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늘상 금리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시장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 당연히 기준금리 올리겠죠. 그럼 기업들이 대출이나 투자나 다시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외인들의 자금이 빠르게 달러가 강세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신흥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더 선진국인 큰 나라인 미국의 달러 가치, 화폐 가치가 더 오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의 증시의 자금이 이탈합니다. 왜냐? 환율 손실이 더 크거든요. 투자해서 수익 보는 것보다 환율에서 손실 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얻고 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인들의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가 지금 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 지수 눌림 폭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분할 일부 올라왔지만 다시 하락 여파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서 매매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그나마 좀 공략해야 될 테마나 공략할 만한 강세 테마들이 있다면 지금 투자 유치가 좀 활발한 투자 소식들이 전해지는 자동차 부품, 수소차, 그 다음에 항공, 도심항공 UAM이죠. 그 다음에 원자재도 지금 다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급이 회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관련주들 공략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린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이 좀 급상승했냐, 바로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도 애플카 관련주로 예전에 분류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의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특히나가 내외장재, 시트, 쿠션, 팔찌지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전기차 공급 생산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업종이다 해서 애플카 관련주,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관련주로 됐었고요. 미국에다가 아무래도 공장 지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다라고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급반등 보였고, 제가 요날 말씀드렸거든요. 내일 급등주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3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3일 정도 지금 눌림은 보여왔지만 오늘 갑자기 초급등하면서 무려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현대공업 21%나 수익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매매하신 분들, 물론 5%에서 10% 가까이 조정은 보여왔지만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나타냈었고요. 오늘 시장을 이긴 종목 중에 하나다. 거의 대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21% 수익인데 이 방송을 보시고 현대공업을 매매하신 분이 계시더라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비슷하죠. 바로 에코캡입니다. 에코캡도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요날 말씀드렸어요. 장 끝나고 말씀드려서 이날부터 카운트가 들어간다면 거의 약 보합세였죠. 약 조정을 보였어요. 4일 정도 쉬었다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갑자기 27% 급등을 출발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출발을 보였고요. 27%나 상승했어요.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약간의 횡보 시간은 있었지만 에코캡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전기 전장, 자동차용 전선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투자 소식에 동사도 수혜 업종이다, 수혜 회사다라고 되면서 특히나 LG 마그나 합작법인 설립이 있죠. 그 LG에다가도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LG전자 혹은 현대기아차 또는 애플, 테슬라 등 다양한 수혜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의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고 유지됐고 5일 만에 2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에코캡을 매매하셨다면 27%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TPC인데요. 제가 이날 지난주에도 리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가 공략했던 시기가 이날이었어요. 이날 방송일이었거든요. 방송으로 해서 가덕도 신공항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말했는데 유지가 계속적으로 됐었거든요. 박스권 내에서 오락내리락 하면서 수익이 왔다 손실이 왔다 했다가 바로 지난주에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무료 체험방에서 회원님들이 10% 수익을 봤다라고 좀 말씀을 리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오늘만 15%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나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보시고 지난번에 매도 안 하셨거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20%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우리 체험방 회원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20% 넘게 수익 인증을 여러분이 좀 올려주셨는데요. 그 부분 제가 캡처해서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장은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300개만 지금 상승했는데요. 이 중에 세 종목이나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것도 10% 20%가 아니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고 급등할 종목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적절한 매매 타점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체험방에서 모든 종목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굳이 추천을 안 드리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TPC 같은 종목 같은 경우 매매 포인트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체험방 하단에 보시면 010-257-4441 보이시죠? 여기에 체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무료 체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체험방에 본인 확인 이후에 초대해 드려서 다양하게 시장 상황이나 지금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좀 진행하시거나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좀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좀 안정감 있게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정보도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 종목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에서 수익을 보셨다 하시면 이렇게 좀 수익 인증 같은 제보를 해주시면 다양한 저희도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 5월 25일날 수요일날 급등할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또 세 종목 골라봤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도 참 부담스러워요. 찔끔 3% 5%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금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던 내일 급등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우리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린 종목 등 중에 내일 급등할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드리려고 준비하고 관심 갖고 보는 종목들이다. 그 중에 세 종목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IS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2차 전지 대표적인 업체죠. 그리고 원통형 이러한 배터리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LG 및 삼성 다양한 회사에다가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삼성 계열 출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같이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돼서 좀 많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고 1조 7천억 투자할 거고 원통형 배터리 공장 짓는다. 얘뿐만 아니라 미국 원통형 공장, 지금 BMW도 예전에 맨날 얘네가 각형만 배터리를 탑재했었는데 원통형도 이번에 탑재한다고 합니다. 원통형 배터리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해서 오늘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했었거든요.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제재를 왔는데, 충분히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내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CIS 첫 번째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우수 AMS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조향, 구동 이런 것들 위주로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현대 자동차 체코법인 제조 판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3사에다가 모두 엔진 브라켓, 샤시 파트, 변속기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로봇 관련주로서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도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예전에는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뛴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가에 세력이 붙어있을 정도로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식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더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자릿수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좀 최근 들어 이런 갭 상승이 많이 뛰다 보니까 손절가를 꼭 설정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단기적인 상승세 보시고요. 이렇게 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으시다가 좀 눌렸을 때 담아 보시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우수 AMS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플카 관련주 혹은 리비안 관련주도 들어왔었고요. 전기차 관련주, 자율주행차 관련주 지금 다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된 관련 섹터로 관련 테마로 단기적인 상승세 기대하면서 두 번째 관심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스페코입니다. 스페코 방산 관련주예요. 제가 지난 시간 방산 관련주 한일 단조를 말씀드렸죠.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페코도 역시 방산 관련주입니다. 특수 목적용 건설 기계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빅텍과 나란히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 얘네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렇게 좀 방위 산업을 주로 합니다. 미사일도 만들고 다양한 국방 제품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예전에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소도 멕시코하고 지금 크게 수주를 받으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중단, 에너지 공급 비중 줄이겠다면서 신재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페코 역시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서도 급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확대가 되면
방위산업체, 군수, 물품 관련된 회사로 수혜가 될 수 있어서 급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겹 테마가 보인 종목들이에요.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유효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스펙고 이렇게 좀 세 종목 오늘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러한 시장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따라서 내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리스크를 어떻게 내가 테이킹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략이 항상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항상 공략을 할 때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항상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료 체험방에서도 간략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도 한번 코멘트 받아보시길 희망하신다 하시는 분 하단에 010-2575-4421 체험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정혜연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을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골고루 제가 길게 좀 보면서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모든 종목을 맞출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급등 종목을 발굴하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